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4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최근 4분기 동안에 있었던 인도량 발표, 그러니까 5거래일 전에 주가 흐름은 어땠었는지. 자, 그러면 이제 본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인도량 발표가 나잖아요. 자, 그때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당일날 본장의 종가 마감이 어땠고, 자, 그럼 그 다음 날에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 드리면서, 이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사점들이 있거든요. 자, 이 시사점들을 놓고 봤었을 때 2025년 4분기 인도량 결과, 지금 컨센서스도 나와 있잖아요. 이 컨센서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다. 물론 과거의 패턴이 현재와 미래에 똑같이 반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높은 확률로 반복이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현재의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그리고 흐름을 한번 반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4분기로 가볼게요. 자, 그 당시에 이제 분기별로 처음으로 50만 대를 넘길 수가 있겠구나. 그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50만 5천 대에서 51만 대였어요. 자, 그래서 5거래일 전에, 1월 2일 날 발표였죠. 5거래일 전에는 435달러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큰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12월 31일, 그러니까 이제 인도량 발표가 있기 하루 전에 403.8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월 2일 날, 이제 완전 1년 전이죠. 네, 본장 시작하기 30분 전에 인도량 발표가 나왔는데 주가가 403달러에서 390달러까지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49만 5,500대. 야, 이거 50만 대를 무조건 넘길 줄 알았고, 51만 대를 뚫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50만 대가 나오지를 못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실망을 하면서, 이제 시작가가 이제 390달러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3.4%가 빠지고 난 뒤에 이제 본장에서의 주가 흐름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가 마감으로 379달러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 가까운 주가 하락을 이제 막고 이제 2025년 이제 첫 이제 거래일을 이제 끝내게 됐었는데, 이제 많이 아쉬웠죠.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410달러에 종가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8.2%가 상승을 하면서 12월 31일에 403달러를 뛰어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8.2%가 하루 만에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이제 3.2기가와트 아워의 이제 에너지 사업도 같이 발표가 되잖아요. 3.2기가와트 아워의 이제 디플로이먼트가 2023년 4분기 때 있었는데, 2024년 4분기 때 11기가와트 아워를 기록하면서 이제 3.5배가 넘어가는 폭발적인 이제 에너지 사업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일날 이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특별하게 악재나 호재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8.2%가 올라갔다는 부분들이 에너지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이게 성장이 장난 아닌데, 특히 분기별 처음으로 이제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기가와트 아워가 넘어가는 11기가와트 아워가 나오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다. 이 부분들이 좀 뒤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이제 컨센서스를 미스하는 인도량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주가에. 그 전에 선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근데 4분기 때도 컨센서스에 미스가 있을 경우에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나왔었고, 하지만 이제 독특하게 에너지 사업도 같이 발표가 되는데, 에너지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주가를 방어해 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4분기 때 에너지 사업이 잘 나왔으니까 주가 긍정적으로 흘러갔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에너지 사업이 주가의 하방 압력을 극복해낼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의 시사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컨센에 미스했을 경우에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025년 1분기, 드라마틱합니다. 정말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에 시장이 꽤 충격을 받았었는데, 자, 2025년 1분기 때 컨센서스는 이제 모델 Y의 업그레이드로 인해 가지고 생산 공장이 가동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랑에 대한 컨센서스도 낮았었는데 38만 대에서 39만 대.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이 정도 수준으로는 나오겠지 하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었죠. 그래서 283달러에 이제 5거래일 전에 주가였는데 이제 바로 전날에 269달러까지 일단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 보통 인도랑이 그렇게 안 나온다 그랬을 때 이후에 어쨌든 그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269달러까지 이제 빠졌다가 인도랑 발표가 나왔는데 33만 6,800대가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인도랑 예측을 34만 5천 대에서 35만 대 수준이었나요? 그때 인도랑 예측을 하고 난 뒤에 앞으로 다시는 인도랑 예측을 하지 않겠다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이거 틀리면 요걸 엄청나게 얻어먹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의 기관부터 해가지고 그 유일하게 35만 대 밑으로 예측을 한 것이 이제 100% 맞지는 않지만은 가장 근사치로 나온 결과를 이제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만은 현타가 왔었죠. 이거 주가가 완전히 곤두박질 쳤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이게 255달러까지 빠지면서, 그러니까 269달러로 시작을 그 전날에 종가 마감을 했었는데 5.5%가 발표가 나고 이제 본격 시작하기 전에 발표가 난 이후로 주가가 255달러까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야, 이거 이제 컨센이 38만 대인데 34만 6,800대, 이거는 거의 폭망이죠. 완전히 어떻게 4만 대 가까운 컨센 대비해서, 물론 이제 컨센이 높았죠.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떨어질까 그런 어떤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빗나가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55달러까지 곤두박질 쳤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가가 어떻게 끝났느냐? 이게 종가가 283달러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장 시작하기 전에 5.5% 가까이, 그러니까 5%가 하락하고 난 뒤에 종가 마감을 플러스 5%로 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자그마치 10%에 다다랐죠. 아니, 컨센서스가 폭망했는데 어떻게 주가가 그 마이너스 5%를 다 말아 올려서 플러스 5%를 기록할 수 있지? 자,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가 4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본사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 이 정보 효율위원회에 수장이 돼가지고 이거 지금 나랄만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되게 컸었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400달러에서 시작했던 주가를 250달러대까지 떨어뜨리게 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참 우연일치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테슬라 본사에 되게 전략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주가 방어를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본사를 복귀한다는 소식이 같은 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회사의 CEO가 본사에 출근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일론 머스크가 본사로 출근합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정부의 정부 효율위원회 수장 자리를 조금 내려놓고 이제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소식이 같은 날 들렸어요. 자, 그러면서 시장이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종가 마감으로 마이너스 5%로 시작했던 것이 플러스 5%로 마감을 했다. 참 드라마틱하죠. 야, 참 별의별 일 있구나. 투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었고, 아마 자고 일어나신 분들도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깜짝 놀라셨던 분들도 많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그러니까 실적의 펀더멘탈과는 무관하다고 시장은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안타깝게도 267달러로 다시 5%가 넘게 빠지면서, 결국은 이제 인도랑 미스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구나.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참 드라마틱하게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면서 2025년 1분기가 끝나. 근데 여기서도 이제 컨센서스를 미스를 크게 했잖아요. 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일론의 본사 복귀 이야기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250달러도 무너졌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되게 좀 번외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인도량의 컨센을 미스했을 경우에 주가가 빠지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2024년도 4분기와 2025년 1분기 때 똑같이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2025년 2분기로 가보겠습니다. 2025년 2분기의 컨센서스도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산 공장이 중단이 된 여파가 2분기 때도 계속 이제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7만 대
정도 수준, 37만 대, 35만 대, 37만 대 정도 수준의 이야기들이 계속 왔었었고, 왜냐하면 1분기 때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컨센보다 너무나 심하게 이제 고꾸라져 내려왔었던 경험이 그 직전 분기에 있다 보니까 컨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잡혀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도이치뱅크가 대표적인 케이스 같아요. 도이치뱅크는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뱅크가 그 당시에 34만 대도 부르고 이제 35만 대 밑으로 1분기처럼 또 내려갈 수 있다는 그 공포가 또 기관들의 발표에서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5거래일 전에 이제 340달러대였는데 이제 300달러대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것도 인도량에 대한 우려가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 2025년 4분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었다. 그래서 약 12% 가까운 주가가 이제 5거래일 전에, 인도량 발표 5거래일 전에 있었었다. 그래서 이제 12.3%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300달러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자, 다행스럽게도 이제 인도량 결과가 38만 4천 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컨센을 비트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34만 대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38만 대를 넘겼네. 그래서 컨센을 비트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313달러까지 이제 발표가 나고 난 뒤에 이제 본장 시작 전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본장이 끝났을 때 315달러까지 올라가는 2025년 2분기. 그래서 2025년 2분기가 되게 좀 모범적인 사례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컨센을 비트했을 때 시장은 환호를 해 주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5% 정도의 플러스를 기록을 하는 그런 인도량 발표였다. 자, 2025년 3분기, 자, 바로 직전 분기죠. 자, 직전 분기의 컨센서스는 44만 대에서 45만 대였습니다. 시장에서는 크게 큰 기대는 하지를 않고 있었다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470달러까지 이제 올라가는, 이제 435달러, 5거래일까지는 이제 435달러까지 시작을 했다가 계속 스멀스멀 주가가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460달러까지 시드 발표 전에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인도량이 발표가 됐죠. 근데, 컨센보다도 훨씬 높은 49만 7천 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50만 대에 가까운 이제 숫자가 나오면서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470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4%의 주가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야, 이거 지금 뭐 500달러 도전을 하겠는데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지만은, 안타깝게도 본장 마감, 당일의 마감 주가는 430달러.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실제로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 계속 이제 올라갔었거든요. 430달러부터. 그래서 470달러까지 올라가고 난 뒤에 시장은 이거 뉴스에 팔아라.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3분기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미국의 보조금 폐지가 이제 4분기부터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미리 이제 몰려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평가절하가 된 부분도 있는 것이고, 야, 이거 이제 3분기는 끝이 났고 4분기를 바라보게 됐을 경우에, 이거 이미 3분기 때 다 땡겨 썼지 않느냐. 지금 4분기 안 좋을 것 같은다라는 심리도 같이 조금 작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날에 430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 날에도 1%가 조금 넘는 주가가 빠지면서 420달러 때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거의 최근에 있었던 분기 중에서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반영이 돼서 인도량 발표 전에 올라갔었던 거의 유일한 케이스. 사실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2025년 3분기 때 그런 이제 사례가 나왔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테슬라도 인도량에 대한 컨센이 좋고 기대감으로
이제 그것이 시장에서 분위기 형성된다고 했었을 때 주가가 미리 상승하는 그런 선반영을 해 주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고, 근데 그것이 아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수준은 정말 잘하면 나올 수 있겠다는 수준까지만 딱 나오고 났는데 바로 뉴스에 팔아라가 나왔다. 그래서 보면 선반영이 되었다. 근데 이제 2025년 4분기를 놓고 봤을 때 이 2025년 3분기도 매우 의미 있는 하나의 시사점이 또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 부분도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봤었을 때 여러 좀 패턴이 나오기는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컨센서스의 그 수치보다 미스를 하게 될 경우에 인도량 발표 그 전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2025년 1분기가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5년 4분기의 컨센서스가 지금 44만 대, 44만 5천 대를 알고 있어요. 근데 42만 대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지금 기관들도 있고, 실제로 테슬라 본사에서 공식적으로는 너무 보수적으로 좀 잡았다고 봅니다만 42만 대의 컨센이 일단은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평균적인 컨센인 44만 대에서 44만 5천 대, 거기는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일단은 반드시 지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25년 2분기 때 38만 4천 대가 나오면서 약 1만 대에서 2만 대 정도의 비트를 했었던 그 사례가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아주 그래도 무난하게 우리가 현재 지금 거의 498달러, 뭐 480달러대에서 현재까지 무너져 내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다. 참고로 현재 지금 4분기 때 5거래일 전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488달러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50달러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잖아요. 이것도 이제 인도량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주가가 약 7에서 8% 이제 빠졌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분기 중에서도 인도량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제 선반영이 돼서 한 7%, 8% 빠졌잖아요. 2025년 2분기 때 말이죠. 이제 342달러에서 300달러대로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흐름이 역시 보여졌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이 나오는구나. 이번 분기에도 이제 현재까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재 기대하고 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의 예측인 45만 4천 대가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2분기 때 있었던 흐름, 그래서 5%의 주가 상승을 우리가 한번 이제 450달러 기준으로 지금 449.7달러인가요? 450달러를 봤을 때 그때 이후로 5%라고 한다면 약 470달러를 넘기는 그런 흐름을 한번 보여줄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저는 42만 대, 지금 현재 컨센이 43만 5천 대, 여기서 크게 빗나가는 겁니다. 42만 대가. 그래서 이게 선반영이 거기까지는 안 돼 있다고 봐요. 44만 대가 그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까지는 지금 현재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44만 대 정도는 나와주겠지. 왜냐하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했었을 때 그것도 5만 대 가깝게 빠지는 것인데 그보다 더 심하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도 같이 조금 주가에, 그래서 저는 450달러 지금 지켜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장에서 42만 대가 정말 나올 경우에는 2025년 1분기 때 다시 이제 6% 가까운 주가 하락이 있었던 그 케이스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42만 대가 나오기에는 제 계산법으로는 너무 힘든 것 같긴 합니다. 부디 45만 대 이상은 한번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긍정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2025년 3분기에 시장이 기대를 하면서 올렸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기대를 사실은 49만 7천 대가 기대를 서프라이즈라고 시장이 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거보다 이 정도로 나오겠지 한 것보다 더 뛰어넘는 성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례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44만 5천 대가 지금 컨센서스인데 42만 대나 43만 대 수준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그래도 반등을 할 가능성도 존재는 한다. 2025년 3분기가 그랬기 때문에 올라갈 때 더 올려줬는데도 빠졌다고 한다면은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내려간다 그랬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공평한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어줘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2025년 1분기의 케이스가 나올지, 2025년 3분기의 케이스가 나올지, 주가가 그 컨센을 미스했을 경우에 이제 말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인도량을 바라볼 때도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것이 과연 비트냐 미스냐에 따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5%, 많게는 7% 가까이도 이제 컨센 대비해서 그 실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 그래서 오늘도 아무리 못해도 3% 이상의 주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래서 만약에 오늘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제 470달러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실적에 대한 우려가 바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440달러도 무너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에너지 사업이 선방을 해주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주면서 여러 가지 좀 우려들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하방 압력을 이제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2024년 4분기가 11기가와트 아워가 나왔잖아요. 자, 여기서 13기가와트 아워, 14기가와트 아워, 여전히 이 부분도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인도량이 안 좋게 나온 상태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고, 인도량이 그래도 컨센을 넘어서는, 그리고 뭐 모르지 않습니까?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을 때 에너지 사업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지금 뭐 20기가와트 아워가 나온다든지, 이제 거의 뭐 2배 가까운, 퀀텀 점프에 가까운 이제 에너지 사업의 디플로이먼트가 나오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에너지 사업이 감초 같은 역할을 해줄 가능성은 있다. 에너지 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일단은 주가 당일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인도량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갈린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이번 분기의 주가 흐름과 앞으로 우리가 인도량을 계속 만났을 때 주가가 이렇게 이런 사례들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이 부분을 앞으로도 투자의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